살면서 마음이 가벼운 상태를 딱히 경험해 본 적 없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마음이 평온한 상태는 대체 어떤 느낌일지, 아침에 아무 걱정 없이 일어나서 하루를 산뜻하게 시작하는 느낌은 대체 어떤 느낌일지 감조차 잡히지 않죠. 마음이 늘 무거운 게 기본값이다 보니까 어쩌다 좀 편안해지기라도 하면 오히려 낯설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나만 유독 예민하고 심각하게 사는 것 같을 겁니다. 남들은 다른 사람들과 아무렇지 않게 잘 어울리고 웃고 떠들고 별 다른 고민 없이 일상을 즐기면서 사는 듯 보이죠. 매사 긴장하고 사는 나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나는 어딜 가든 미움받을까봐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2배, 3배는 더 애씁니다. 타인의 표정과 말 한마디에 너무 큰 영향을 받고 남의 시선을 매번 신경 쓰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렇다 보니 정작 집중해야 할 내 삶이나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은 늘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거는 잠시도 쉬지 않는 머릿속일 겁니다. 생각이 많아도 너무 많죠. 아, 그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나는 그때 왜 그랬을까? 아, 그거 빨리 해야 하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머릿속 목소리가 하루 종일 떠들어요.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면 여전히 너무 아프고 그 사람이 아직도 너무 밉고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수치심과 죄책감 속에 살아갑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수만 가지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느라 해야 할 일을 전혀 못하기도 하죠.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뭐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운동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마음 관련 책이나 영상을 찾아보고 상황을 일부러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도 합니다. 그게 다 아픔을 이겨내는 방법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마음은 아무래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감정을 느끼라는데 감정을 느끼는데도 제자리인 것 같고 명상을 해도 강연을 들어도 기분 전환 겸 어디를 다녀와도 계속 뭔가가 얹혀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느낌이 들죠. 괴로움이 아무래도 가시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괴로움을 내 안에서 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힘든 일이 생기면 나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입을 닫고 침묵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머릿속에서 그 사람과의 상황을 수백 번 되감기 하면서 혼자 해석하고 혼자 납득하려 애쓰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결론을 내립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 여러분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안전한 방식일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여주거나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힘들다고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비난뿐이었고 오히려 남의 몫까지 여러분이 짊어지고 책임져야 했을 겁니다. 늘 남의 힘든 것만 들어주고 살아야 했죠. 그렇다 보니 여전히 마음이 힘들면 이를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이겨내야 한다고 여깁니다. 고민을 밖으로 드러내면 문제가 더 커질 거고 민폐만 될 거고 약점만 잡힐 뿐 어차피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할 거라고 믿죠. 그렇다 보니 남 앞에서 힘든 티를 내거나 남한테 의지하는 사람을 잘못됐다, 못났다 하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실 본인도 똑같이 그러고 싶은 거죠. 아,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 마음을 억눌러요. 오히려 힘들수록 남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혼자서도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힘든 상태라는 것을 잘 모를 거예요. 그렇다 보니 외롭죠. 사람들은 내가 아픔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이야기해봤자 이해도 못할 테니까 더욱더 입을 닫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웬만한 감정은 혼자서도 잘 소화해내는 힘을 가졌습니다. 남들은 인생게임 이지 모드 할 때 여러분은 나이트메어급 헬 난이도로 태어나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많은 고통을 견뎌왔으니까요. 남들은 쉽게 무너지는 일에도 여러분은 분명 잘 버티고 극복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여러분의 상처는 남들에 비해서 더 깊고 오래가요. 너무 잘 참고 버티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민을 나누는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구하죠. 야, 이따가 술 한잔하러 나와. 내일 애 등원시키고 카페 가서 수다 떨자.
아까 완전 열받는 일 있었어. 가족이나 친구에게 힘들었던 일을 털어놓고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직접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감정은 흘러나가서 마음은 가벼워지고 힘을 내서 일상으로 돌아가죠. 감정이 쌓이거나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도움을 받고 금방 회복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마음이 찢어질 만큼 고통스러워도 아프다고 하지 않고 혼자 묵묵히 견딥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연인,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철저히 숨기죠. 게다가 내 상처도 아물지 않았는데 남의 안부부터 물어가며 남의 상처부터 돌봐줍니다. 그렇다 보니 상처가 치유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남들은 며칠이면 흘려보낼 아픔을 여러분은 몇 달, 몇 년씩 안고 살아갑니다. 혼자 감당하려 할수록 동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 빠져나오기가 더 어려워지죠. 마음속 생각 감정은 물과 같아서 계속 흘러가는 것이 좋습니다. 밖으로 꺼내면 흐르고 흐르면 맑아집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고여있는 생각 감정은 내 안에서 갈 곳을 잃고 하염없이 맴돌아요.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 생각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고여있는 겁니다. 고여있는 물은 그 안에 생명력을 잃게 만들죠. 같은 괴로움이 반복된다면 쌓일 대로 쌓여와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는 겁니다. 나를 계속 갉아먹는 그 에너지를 혼자만 끌어안고 있지 말고 밖으로 내보내라는 내면의 신호이죠. 이때 필요한 건 단순합니다. 내 이야기를 글이나 말로 꺼내보는 거예요. 현재 내 마음이 어떤지 글로 적어보거나 누군가에게 말로 표현해보는 겁니다. 특히 평소에 말수가 적고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마음은 떠오르는 대로 두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글이나 말이라는 형태를 입히면 그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이 쉬워져요. 우리가 어떤 문제로 괴로울 때 잘 보면 머릿속이 하루 종일 시끄럽죠. 이 생각이 떠올랐다가 저 생각이 떠올랐다가 불안했다가 화가 났다가 억울했다가 자책했다가 하면서 정신이 없어요. 이는 마치 한 교실 안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각자 자기 할 말만 하며 떠드는 것과 비슷해요. 물론 우리는 그 아이들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한 곳에 있다 보니까 각자 무슨 말을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아이들을 한 명씩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이야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정확히 파악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 문제로 괴로워요. 큰일이다. 빨리 돈 벌어야 하는데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몇 년째 반복합니다. 이거를 머릿속에서만 붙들고 있을 때는 막연한 공포만 있을 뿐 정작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지는 잘 몰라요. 머릿속에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엉킨 거대한 실뭉치가 있는데 실의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고 어느 부분을 풀러야 풀리는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정확히 뭐가 두려운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에 해당하는 감정 역시도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감정이 내 안에 고여있게 되죠. 그렇다 보니 같은 현실이 반복됩니다. 반복을 끊어내는 법은 고민을 밖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현재 느껴지는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요즘에 돈 때문에 걱정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이러다가 빚만 늘어서 남한테 손 벌려 할까봐 겁나. 느껴지는 마음 그대로를 이야기하면서 실을 한 가닥씩 풀어냅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의 어느 부분이 꼬였는지, 즉 내가 뭐 때문에 괴롭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진짜로 두려워하던 것이 수면 위로 딱 드러나거든요. 결국에 돈이 없어서 남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까봐 두렵구나. 상대방에게 짐이 되어서 외면당하고 나도 그 사람을 버리고 결국 혼자가 되어서 서로를 버린 아픔 속에 살아갈 것이 무섭구나. 알아차리는 거죠. 핵심 두려움을 알아차리면 현실에 핵심 감정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갈등이 있던 사람에게 솔직한 심정을 전하면서 서로에게 쌓였던 감정이 풀리는 상황이 나타나요. 핵심 감정이 풀리면 현실의 문제 역시도 풀립니다. 빚을 져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공포를 반복해서 느끼지 않아도 되도록 돈 문제가 풀리게 되죠. 또한 마음은 혼자 담아두고만 있을 때보다 글이나 말로 꺼내게 될 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가 쉬워집니다.
마음속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려는 노력 자체가 이미 내가 내 마음을 수용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고프다, 뭐 먹지? 라는 말은 쉽게 하지만 과거에 수치스러웠던 경험이나 걱정되는 일은 지하 깊은 곳에 묻어둔 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곤 합니다.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수록 나 스스로가 그 마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털어놓기 시작한다면 그 자체로도 이미 나는 내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도 그 마음을 포용할 힘이 이미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민을 대체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물론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고민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괴로울 일도 없었겠죠. 살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당하는 공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굴 밖을 완전히 나와서 나를 다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밖을 향해서 천천히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 보는 겁니다. 내 안에 갇힌 마음의 크기가 100이라면 한 번에 100을 다 꺼내려 하지 말고 10만큼만 혹은 1만큼이라도 꺼내보는 거예요. 또한 감당할 만한 작은 고민과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민이 있다면 작은 고민부터라도 꺼내봅니다. 진입장벽이 거대하게 느껴질수록 가장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꺼내는 일이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고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라는 것을 아주 조금씩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또한 어떤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라면 지금 단계에서는 그 갈등이 있는 사람과 직접 대면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의 문제예요. 우선은 현재 괴로운 마음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대상에게 털어놓아 보는 겁니다. 연인이나 가족,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나는 가족과 소통도 안 되고 친구도 없다 싶다면 꼭 가까운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전혀 모르는 제3자가 더 편하고 안전한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거조차도 너무 막막하다면 가장 접근이 쉬운 것부터 시작합니다. 말보다는 글이 쉽다면 글로 적어보거나 글로 소통할 만한 것을 찾아봅니다. 어떤 마음이 드는지 감정일기를 써보거나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 유튜브 등에 고민되는 내용을 글이나 댓글로 남겨볼 수도 있겠죠. 또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와 대화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요즘 많은 분들이 AI에게 고민을 나누실 겁니다. 어떤 방식이 됐든 내 안에 갇혀있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밖으로 꺼내보는 경험, 그 자체가 중요해요. 하지만 이때 이런 생각 드는 분 계실 겁니다. 아니, 고민을 말한다고 현실적인 문제가 사라지나? 챗GPT랑 대화한다고 없던 돈이 생기나? 미운 사람이 용서가 되나? 이미 벌어진 과거의 일이 사라지나? 대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죠. 물론 이야기를 한다고 현실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도 여전히 답답할 수 있고 현실의 문제 역시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과정 자체가 내 마음을 수용하고 또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했던 이야기라도 또 아프다면 또 꺼내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쌓였던 게 많았으니까 당연히 또 올라와요. 그만큼 오랜 시간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최근의 일로 괴롭다면 역시나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감정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괴로운 거고요. 중요한 건 이야기를 하고 나니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지만 그래도 마음이 약간 가벼워지고 또 이야기하고 나니 약간 더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꺼내면 꺼낼수록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생각날 정도로 내 안에 꽉 차 있던 그 마음이 점점 옅어져서 생각이 일어나는 빈도가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마음이 사라져서 내가 왜 그렇게까지 괴로워했을까 싶을 만큼 더 이상 그 일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나를 발견해 보는 겁니다. 이때는 현실의 그 문제가 풀려 있거나 사라져 있게 돼요. 컵 안에 고여있는 물이 한 번에 사라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닫지 않고 열어두면 서서히 증발되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은 실제로 마주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상상하는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있을 때는 실체가 안 잡히니까 더 무섭고 거대하게 느껴집니다. 옷장 속이 안 보이면 그 안에 무서운 귀신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옷장을 열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머릿속에서 나를 괴롭히던 것을 입 밖으로 꺼내어 놓고 보면 그때부터 그것은 내가 현실에서 바라보고 다룰 수 있는 별거 아닌 것이 됩니다. 사실 이번 영상의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기만을 원하지만 어차피 처음부터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줄 사람을 찾는 것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누구에게 고민을 터놓든 심지어 그게 AI나 전문가라 할지라도 나는 이해받지 못한다, 도움받지 못한다는 감정만 느끼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눈에 색안경이 씌워져 있어서 세상 누구를 만나든 그 색깔로만 보게 돼요. 내가 겨우 용기를 내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절망스러운 상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일기를 써봐도 다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고 챗GPT는 엉뚱한 소리만 해대고 인터넷에 고민을 올렸는데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거나 비난하는 답변이 달립니다. 남편은 내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안 듣고 아내는 내 말을 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부모님은 네가 참아라, 네가 잘못했다는 말이나 하고 친구는 야 그냥 잊어버려 라며 넘기더니 뒤에서 내 흉을 보고 다닙니다. 가까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전문가를 찾아가자니 시간도 돈도 없어서 찾아가질 못하겠고 겨우 어렵게 찾아갔더니 역시나 별 도움이 안 되는 말만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길로 가든 같은 결말이 나타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게임 진행상 특정 퀘스트를 깨지 않는 이상 다음 단계로는 넘어가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도움을 구해봤자 어차피 내 이야기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니고 아무도 나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느낌. 그들은 나를 거부하고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내 약점을 잡아서 공격할 거고 그래서 나도 그들이 귀찮고 그들을 받아주거나 도와주고 싶지 않고 나도 그들을 공격하고 밀어내고 싶다는 느낌. 너는 나를 아프게만 하는 쓸모없는 존재이며 나 역시도 너를 아프게만 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 철저한 고립감. 여러분에게 주어진 퀘스트는 바로 이 감정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감정을 마주하기 무서워서 힘든 일이 생기면 입을 닫고 혼자 끙끙대요. 하지만 그럴수록 현실에는 도저히 혼자서는 소화시키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나타날 뿐입니다. 이쯤에서 알아야 할 게 있죠. 첫 번째, 상대방은 내 말을 들어주지도 이해하지도 않는다고 믿는 상태는 나조차도 내 안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I와 대화를 하는데 역시 AI라 그런지 내 감정을 이해 못하네 라는 느낌이 든다면 나조차도 내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감정을 어느 정도 수용한 상태라면 내 이야기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리고 AI조차도 내 감정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고 났더니 괜히 이야기했다 싶을 정도로 수치스럽고 죄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불편한 감정이 도저히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잘못되어 가는 것일까요? 아니죠. 사실은 정확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상대계라서 괜찮아지는, 놓아지는, 수용되는 경험이 있기 전에 반드시 괜찮아지지 않는, 놓아지지 않는, 수용되지 않는 경험이 먼저 나타납니다. 내 마음을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면 퀘스트를 잘 수행 중인 겁니다. 이는 곧 내 마음이 나 자신을 비롯한 온 세상에게 이해받는 경험으로 이어질 거니까요. 내 마음이 나 자신을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당연히 너무 아프기만 합니다. 근데 이때 아프다는 것은 아픔을 피하지 않고 꺼내어 본다는 것입니다. 즉,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나 스스로가 내 아픔을 진심으로 수용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반드시 치유되고 지금의 괴로움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이때 상대방의 모습은 곧 내 모습이죠. 내가 정말 힘들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상대방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관심이 없고 자기 할 말만 합니다. 그러면 나 역시도 상대방의 힘듦에는 관심이 없고 내 할 말만 하고 싶은 거죠. 내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이해심 많고 도움이 되는 역할이 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나 역시도 그들의 아픔을 부담스러워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일 뿐인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받은 것은 아픔을 무시하고 수치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 역시도 상대방의 아픔을 무시하고 수치 주게 됩니다. 나의 아픔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은 나 또한 그들의 아픔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로 인해서 아팠던 만큼 그들 역시도 나로 인해서 똑같이 아파했음을 알고 참회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내가 오랜 시간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썼듯 그들 역시도 오랜 시간 나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용서와 참회가 일어나면 퀘스트를 깨게 되고 퀘스트를 깨고 나면 세상은 더 이상 혼자 버텨야 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힘들 때 나의 아픔을 덜어주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고 나 또한 그들이 힘들 때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존재가 되는 현실이 열립니다. 나와 연결된 사람들, 특히 나와 악연으로 연결된 듯한 사람들은 사실 사랑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가장 필요했던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존의 인연 혹은 새로운 인연은 치유의 관계가 되고 온 세상이 나를 위로합니다. 우연히 읽은 어떤 글도 누군가가 건넨 말 한마디도 길가에 핀 꽃도 빗소리도 나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세상이 나에게 차갑기만 해서 나도 세상을 차갑게 대해본 사람은 결국 알게 됩니다. 세상은 사실 나에게 무척이나 따뜻한 곳이었고 나 역시도 그들에게 언제나 따뜻한 존재였다는 걸요. 그걸 알게 하려고 여러분 인생에 잠시 그런 퀘스트를 지나가게 한 것입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혼자 짊어지고 아파하셨을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